조경 위원장님, 관세 협상, 한국과 협상 내일 끝날까요 하니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에게 어떻게 해석됩니까? 시한이 정해진 것 같지만 그 시한 역시 트럼프 맘대로 아니겠습니까? 아, 그 시한이 또 늘어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 이 일방 통보한 25%를 발효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는 건데 예. 그것도 역시 뭐 통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발효 시점 역시 협상에서 최대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고 보여져서요.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서 뭐 그 역시 유동적이다. 지금 이제 석판 협상이 막판에 가면 실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조율을 하고 이게 양국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마지막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뭐 소고기라든가 쌀개방 이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당 아까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자동차 품목 관세 문제라든가 조선업에 대한 투자 미국이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카드를 내놓고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미국은 뭐 최대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내일 당장 뭐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오늘 대통령은 일본에 가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 또 미국에 가 있는 구윤철 장관 등과 아마 조금 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는 이제 최종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 우선의 협상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 판은 어쨌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끌고 가는 협상 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100% 우리가 만족할 결과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건 분명하지만 예.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여러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막판에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구윤철 장관 등이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이걸 따라서 최대한 어떤 국익을 위한 협상을 지금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협상 할 수 있는 날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우리 조경 위원장님 전망은 그 시한이 미뤄질 수도 있다. 그것도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니까. 트럼프가 그런 결정을 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칼자루를 쥔 트럼프는 지금 느긋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또 즐기고 있고요. 골프를 뭐 너무 자주 치다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경호용 방탄 차량도 등장했다고요. 골프장에 저 차가 등장했다는데 그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에어포스 원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빗대가지고 골프 포스 원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그 미국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실은 그 피격 이렇게 옆에 기회에 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도 경호인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골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전히 말 그대로 우리가 필드에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뭐 전혀 은폐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경호하는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전용 특수 차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부분이 하면에 뭐 저 골프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것도 일종의 어떤 협상 전략이라고 그 협상을 해야 될 나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협상의 대상자인 대통령은 골프를 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아마 전략적으로 더 상대방을 초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수장이 미국에 직접 가서 벌인 1차 협상은 불발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우리 정부가 미국 장관에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도 투자하겠다, 플러스 알파까지 하겠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만 미국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라. 지금 뭐 석관 취재로는 4천억 달러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군요. 간격이 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5,500억 달러인가요? 이제 그렇게 했고 EU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을 했고 자 이제 거기에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워낙 흑자국이기 때문에 뭐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수치를 맞춰오라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천억 정도인데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4천억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장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얼마를 더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거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뭐냐면 사실 이 투자라는 게 뭐 나중에 이게 뭐 몇 년 걸쳐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이게 단순히 또 우리가 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금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을 해서 내가 이만큼 가져왔다, 내가 수천억을 가져왔다, 자, 이거를 지금 본인이 선전하기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예. 즉 트럼프 대통령이 메가라고 해서 지금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을 새롭게 만들고 뭐 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 중간선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뭐냐? 결국 숫자로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만큼 더 가져왔어. 그리고 내가 지금 협상장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협상장에서 500억 달러 더 올렸어.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좀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노출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 뭐 이 협상장에 가서 이 숫자 같은 거 노출하는 거 있잖아요. 직직 긋고 이제 뭐 예. 얼마 하는 거. 그렇죠. 다 이제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협상장에 들어가서 이만큼 했어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당장 뭔가 우리가 4천억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뭐 4천억을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는 숫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고도의 협상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거. 자, 조선을 갖다가 좀 미국의 조선을 우리가 확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용어를 딱 던져준다든지, 예. 지금 그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 사실 소고기 같은 경우는요, 30개월 이상 같은 경우는 수입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쌀도 지금 우리가 양곡관리법 지금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쌀 시장 개방을 하게 될 경우에 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이 농촌을 많이 하는 미국의 농촌들, 여기에 걸맞는 어떤 이 상품들, 이것 문제와 그리고 숫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아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